자, 안녕하세요. 오중사입니다. 자,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떴고요. 12월 11일까지 접수인데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좀 알아봅시다. 자, 그 전에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85년생부터 2008년도 출생자고요. 26년 사업 신청은 이제 22년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영주 등록자만 가능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좀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그냥 청창농이라 하죠.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요거는 독립경영 1, 2, 3년 차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해서 3년 동안 주는, 이게 가장 사실 크다고 볼 수 있고, 1차로 2,000명을 뽑고 2차는 지자체 자녀 선정 규모 이내인데 2차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1차 때 가급적 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교육 시간도 최대한 채워서 점수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건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어쨌건 이제 뭐 위반시 조치 사항이라든지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을 저는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이 시행지침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아그릭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서식을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평가 선정은 서류평가 한번 보고 그 다음 면접평가로 이어지는데, 사실 면접평가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우리 그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 청창농을 지원하는 인원수가 워낙에 좀 한정적인 재원이다 보니까 선정률이 낮진 않지만 이 농축부에서 얘네들이 원하는 그 조건은 갖추고 맞춰야겠죠. 자, 그러면 이 시행지침을 쭉 보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평가점검표입니다. 평가 기준에 맞춰야죠. 심사위원도 다 돈 받고 이 서면 평가표에 최대한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게 다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몇 분 걸 봤어요. 저한테 작년에 떨어졌다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중장기 연도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여기 평가 방법이 있죠. 연도별 목표 수치, 목표 설정의 근거 자료.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내가 올해 한 10만 평 농사 지을 거야, 내년에 한 50만 평 농사 지을 거야, 아무도 안 믿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 영농을 수행하면서 점점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수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영농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공부를 했냐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여주 같은 경우는 고구마나 가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고구마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고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죠. 그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재배 기술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금 당장 내가 100% 이해하고 뭐 고구마 박사로 통하지 않아도 돼요. 학습을 하면서 배워 나가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예상 위험 요인에 5년 후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계획인가. 이게 이 10점이 작은 점수가 아닌데, 여기서 이 사람이 5년 후에도 독립 경영이 가능한 계획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청년 창업농을 키웠는데 이제 우리가 자금을 계속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 자금을 사용을 했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독립 경영을 하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계속 독립적으로 돈을 벌면서 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모든 평가적 검토에 다 들어가죠. 자, 품목 선정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메인인데, 내가 농사를 짓겠다 했는데 작물을 못 정했어. 그러면 무조건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작목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미리 가입을 해서 제가 이런 걸로 청장농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정보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양질의 정보를. 또 그리고 청장농이 선정이 될 때는 어쨌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분을 멘토로 선정을 했을 때 실제 농업 활동에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생산 계획 현실성이라든지 이게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잘 썼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금 마련 계획 적절성, 교육 훈련 체계 체계성, 이건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농林교육이 워낙에 잘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런 거는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신용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 자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도 청창농 카페랑 이렇게 보면 신용 점수가 너무 말도 안 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신용 점수가 너무 과다하게 안 좋거나 채무 상태가 안 좋으면 농협에서 농심부에서 거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정책 자금으로 나오는 5억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하고서라도 이 청장농이 선정이 됐을 때 다른 부분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용이 매우 불량하다 하더라도 농업에 도전할 때는 청장농을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정량평가는 농업계 학교를 나왔거나 뭐 이제 농업교육을 이수한 시간이 많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그 농업 쪽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 교육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라도 이 점수를 채워주면 엄청 좋죠. 여기 뭐 농축부, 진흥청, 지자체 소속기관 등에서 교육 인정한 농업 교육을 3년 이내 실시한 기준을 따지는데 이게 어쨌건 100시간 이상 채워서 10점을 당연히 채우는 게 좋겠죠. 내가 농업계 학교를 안 나왔다라고 하면 농업계 학교를 나오면 관련된 또 교육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또 평가 척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는 분들이 좀 대다수지 않을까 싶어요. 자격증은 지금 혹시나 해서 내가 농구나 상고나 공고를 나왔어도 이 안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 뭐 이런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받았다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농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격증은 최대한 제시를 해서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좀 획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면접평가는 다음 영상에서 꾸며볼 거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가 예문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전년도에 작성을 했던 건데 이 예문을 보고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신청서를 보면 이거는 제가 조금 수정해 줬었던 사업계획서인데 일부러 제 이름을 넣어놨고 여기에 있는 신청서하고 첨부서식 1번 신청 첨부서식은 거의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겠죠. 영농 창농 계획서. 자 여기서 일반 현황은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더라도 현재 여긴 다 비어 있죠. 현재 칸은 비어 있더라도 선정된 이유,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뭘 하고 2년차엔 뭐 하고 3년차, 4년차, 5년차엔 뭐 할 건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품목, 부품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해 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지피식물하고 화해류를 넣어서 이제 주품목은 1년차 아이비, 애기모랑 개미자리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1년차부터 지피식물에 대한 소형 화해류 전반을 다 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걸 일일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 품종마다의 그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걸 작물을 키워낼 능력이 없는데 1년차에 뭘 많이 하겠다.
이런 건 오히려 감점 요소로도 많이 반영이 돼요. 심사위원들이 너 이거 진짜 다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쪼개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데 목적을 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품목은 보통 농산물로 할 때는 그 지역 특산물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주품목이 작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작기에 비일 때나 아니면 같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다른 작물을 부품목으로 넣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이 영농계획서를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작성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여기 이 영농계획서를 기준으로 또 다음 자금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또 이 영농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25년도에 선정된 청착농인데 1년차에 아이비, 애기모랑 개미자리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기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2기로 이제 올해 25년도에 청착농이 선정이 됐는데 시설 자금이 안 나와버려요. 이제 2기 같은 경우엔 임산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있는 애기모람이라든지 개미자리 이런 것도 이제 화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피식물 임산물로 분류가 되면서 시설 자금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농계획서를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책자금 5억에서 어느 정도를 써야겠다. 이거 5억이 최대 한도지 절대 5억이 다 나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5억을 다 받으려면 정말 내가 돈도 신용도 좋아야 되지만 이 영농계획서도 잘 써야 되고, 내가 사려는 땅도 시세보다 훨씬 낮아야 되고, 하여튼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을 쓰는 분들은 아마 손에 꼽지 않을까 할 정도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꿀팁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실현하는 방법, 시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실질적으로 내가 시설하우스를 올려야겠다, 온실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온실을 짓기 위해 한 작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 경영 구성원 지금은 없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1년 차에는 한 명 정도만 고용을 할 건데 2년차 3년차에는 3명 하다가 4년차 5년차에는 9명씩 고용을 하겠다. 이게 뭐냐, 현실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농업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4년차에 9명 고용 안 했다고 저를 자르거나 불이익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이렇게 성장을 계획하고 잘 커 나가겠습니다 해야 농축부에서 너한테 5억도 주고 한 달에 100만원씩 이렇게 줘도 네가 잘 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1년차에도 0명이고요 5년차에도 0명이에요 저는 혼자 욕심이 없어서 혼자서 계속 농사 지을 거예요. 주고 싶겠나요? 안 주죠. 어쨌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자, 농지 규모도 똑같아요. 1년차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나눠져 있다고 내가 5년 뒤를 어떻게 하나? 저도 쓰면서 맨날 그 얘기 해요. 근데 5년차까지 내가 얼만큼 성장을 하겠습니다를 보여주는 정도의 만족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내가 미리 농지 알아봐서 그 농지를 살 건데 그게 몇 평이고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 2년 차에는 조금 현실적인 규모, 3, 4, 5년 차에는 소유를 좀 늘려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제 4년 차, 5년 차에는 임대와 소유를 적당히 올려서 많은 규모의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는 거죠. 소재지, 현재 전혀 없죠. 없어야 정상이에요.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 쪽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없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유든 임차든 똑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면 소재지 정도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그쪽에서 영농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저는 이렇게 천천히 성장을 해나갑니다. 저는 5년차에는 비닐 온실을 20개를 가질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제곱미터인 거죠. 가공시설도 1개를 2년차 때 만들어서 그걸 쭉 끌고 나갈 겁니다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뭐 다른 거 뭐 이제 탈곡을 하고 창고를 지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가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공간을 저는 2년 차부터 넣겠다라고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영농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작물을 정하고 이걸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융복합 산업까지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그림을 세부적으로 쪼갰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농기자재도 트랙터 있으면 좋죠. 당연히 트랙터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들어요. 트럭도 그렇고요, 관리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온실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연차별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고 이걸 가지고 꾸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금 조달 계획, 이게 어렵죠. 내가 지금 난 돈도 없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모아둔 돈도 없고 지금 내가 자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없으면 없어도 안 써도 돼요. 근데 내가 나중에 농지를 살 때를 계획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농지 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00% 농심보 이용해서 농지를 사면 거기에 시설 올리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역 농협에서 거절을 하고 농심보에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럼 농지 살 때 내 돈 10%를 넣었을 때 그만큼 면적이 또 이제 본인 소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올릴 때 훨씬 그 승인이 잘 납니다. 그래서 농지 할 때 자부담을 넣고, 이게 실제로 야 3억 줄 테니까 네가 3천만 원 넣어야지 이렇게 강요는 안 해요. 근데 그만큼 의지만 약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한번 넣어볼게. 근데 자부담 다 빵원이면 그냥 심사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아, 얘는 그냥 뭐 다 빚 갖고만 농사 지으려고 하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라도, 다만 1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자부담에 대한 그 내가 직접 현금을 넣어서 이 농업을 영위를 하겠다라는 어필 정도만 해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요. 정책자금 융자는 여기에서 이거 좀 중요해요. 농지를 3억을 썼는데 예를 들어 3억 3천이다 3억 2천이다 라는 농지를 사게 되면 이 영농계획서 또 수정해서 또 제출해야 됩니다. 농정과에. 그래서 이 자금을 배정을 할 때는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이 5억이 100% 농협에서 주는 게 아니고 3억 이하는 지역농협에서 해주고 3억 위로는 농심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것도 뭐 이제 땅 시세에 따라서 2억이 안 되는 땅이라도 농심부를 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농심부를 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농심부는 청창농 이 정책에 선정된 사람에게 1회에 한해서 네가 정책 지원 대상자니까 1회에 한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 금액은 크게 관여치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실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 5억을 풀로 한 방에 땡겼어요. 땅만 5억을 샀어요. 그러면 농심부에서 오케이를 해줘요. 근데 한 1억 8천짜리를 내가 자부담이 없어서 농심부 신용도도 낮아서 농심부를 끼고 1억 2천짜리 땅을 사도 농심부는 한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시설 자금을 할 때 나머지 돈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럼 거절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을 작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농업경영 역량, 여기는 이제 학교 학력인데 이런 것들은 없으면 그냥 쿨하게 없다고 해도 돼요. 이건 뭐 사실이 필요한 거니까. 사회교육도 안 받았으면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있으면 비슷한 교육이라도 있었으면 다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판단은 심사자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면 최대한 수료증이랑 찾아서 집어넣고 교육시간을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게 가점을 받을 때 정량적 평가에서 밀리지 않을 이유겠죠.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만든 회사죠. 저희 회사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서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서류 통과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관련 자격증도 그냥 아까 봤다시피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든 뭐든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정한 자격증이면 최대한 다 넣는 게 좋습니다. 뭐 경영관리 현황, 내가 지금 독립경영 예정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으면 작성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현재 경영을 하고 있다,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판매 마케팅 계획, 지금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현재 판매 비중은 없지만 이게 이런 데서 많이 너무 현실에만 입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그냥 다 숨에 넣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냥 다 숨에 넣고 편하게 나는 농업에만, 작물의 퀄리티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획서잖아요. 그 제3자에게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도 이렇게 열심히 할 거고요. 오프라인 판매도 이렇게 해서 직거래에도 넣고 이렇게 할 거고요. SNS 활동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판매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고 어필을 해준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홍보 계획도 똑같아요. 홍보 계획도 SNS를 주로 쓰고요. 유튜브도 한번 해볼 거고요. 박람회, 농업 박람회 같은데 기회가 되면 나갈 거예요. 지역 축제 같은데도 나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냥 적으면 돼요. 안 나갈 거예요. 난 진짜 안 나갈 거야. 그래도 적어두면 사람 일이란 게 100%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뭐냐? 그냥 내가 나 혼자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심사자에게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주는데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 이거 내부 장애 요인이 뭔데, 외부 위험 요인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쉬워요. 내부 장애 요인은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마케팅장, 이제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화해 관련된 건데 마케팅 관련해서 전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대응 방법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내부 장애 요인으로 나는 마케팅에 대해서 전무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라고 하면 뭐 제품 판매 홍보를 일부러 화해단지의 유통 라인을 구축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 대응 방안을 작성을 했지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온라인을 열심히 유튜브를 찍거나 인스타 활동을 하면서 내 농산물을 꾸준히 노출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넣어 달라는 거예요. 온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와이니까 배수 및 환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뭐 열심히 기초공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내부 장애 요인은 최대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찾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 상품이 상품이 너무 허접하면 한 품종만 하면 안 사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하게 만들겠습니다. 업체당 매입 수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부 장애 요인이나 외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왜 물어보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왜 이 영농계획서에 굳이 이 한 페이지를 너희 고민하라고 넣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네가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얼마나 디테일하게까지 고민을 했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외부 위험 요인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콩 농사를 지을 건데 시세가 하락해서 내가 돈을 못 벌었어, 어떻게? 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걸 외부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시세 하락하는 거는 뭐 흔하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엄청 수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작황이 좋지 않아서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죠. 너무 풍작이 돼서. 그러면 시세 하락 대비해서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공 상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민해보고 쓰라는 소리예요. 이게 옆에 주변 농가와의 갈등, 이게 가장 뭐 면접 때도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 갈등이 이제 내가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소음도 생길 거고 내 잡초 씨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물댔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로 옆 농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민가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거는 마음가짐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한 내가 이제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준비를 하고 주변에서 시비를 걸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질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수매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냐, 못난이 상품은 어떻게 많이 나왔는데 어떡할 거냐, 주변 농가 갈등, 시세 하락, 이상기후,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농산물이 이 같은 청창농이라고 해도 작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뭘 하나 특정을 해서 쓸 수는 없겠지만 화훼 분야가 가장 흔하지 않아서 작성을 한다면 요런 정도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 농콩이라든지 무언가가 또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외부 위험 요인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 되고요. 교육훈련 계획,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농업교육 포털이라는 포털이 잘 돼 있어요. 농정원이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있는데 거기나 농촌진흥청 안에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그 안에 계획을 1, 2, 3년 차에 맞춰서 내가 한 해 한 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면 되겠죠. 1년 차에는 품종을 이해하고 생육 특성을 이해하고 이걸 수확을 어떻게 하고 수확 후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2년 차에는 수확 관리하고 농자재를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년 차에는 이제 병해충, 장애 관리, 번식 관리, 환경 제어까지 해서 이 스마트팜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재배 사육 분야, 뭐 경영 시설 관리에서도 그렇고 경영 유통 마케팅, 이것도 이제 연차별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전문성을 띠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영농 및 경영활동 이제 이 영역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 정리가 돼 있는 부분에서 찾아서 집어넣고 이행 방안은 농업교육포털이나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있는 오프라인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다양하게, 내가 예를 들어 품목을 먼저 정했어요. 딸기로 정했다. 그러면 그 딸기에 관련된 선도농가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스마트팜 교육이라든지 이런 메인 품종들 잘 되어 있는 작물들은 이 교육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장문의 시간입니다. 네, 영농 동기나 경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창업 청창농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에 왜 지원을 했는지만 잘 설명을 하면 됩니다. 산업직군에서 안전관리자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원래 해왔던 일이 뭔데 이때 중요한 게 어떤 거에서 농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농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동기들을 최대한 이제 이쁘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농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난 지금 농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 뭐 농지은행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받아서 그 농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엄청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지 재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널널하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 바로바로 노지 농사부터 진행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현재 상황은 지금 내가 갇혀져 있는 상황, 근데 별게 없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생활 하다 청창농에 지원하려고 해도 여기 내용에 맞춰서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도 받고 있고요. 뭐 농지은행에 지금 농지도 내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면서 농지은행 임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경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목표는 내가 1년 차에는 뭘 할 거고 2년 차에는 뭘 할 거고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는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내 농장은 이런 식으로 커 나갈 거예요를 설명하는 거죠. 1년 차에는 뭐 먹고 살래? 영농정책지원금 주잖아요. 1년 차에 110만 원씩 주는데 그거 이제 경영자 등록하면 나옵니다. 바우처로.
영농 정착 지원금 갖고 일단 먹고 살면서 농사를 지겠습니다. 2년 차부터는 작물을 납품하면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서 매출 확대를 해 나갈 거예요. 영농 기반 구축 계획. 내가 설비는 어떻게 키워 나갈 거고 뭐 농지는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갈 건가요?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교육 훈련 목표도 그렇고 매출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경영 계획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했는지 이게 점수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디테일한 게 끝이에요. 지금 이 친구도 엄청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요약을 잘해서 써놓은 건데 좀 더 디테일하면 당연히 좋겠죠. 페이지 제한도 20페이지 이내였었나? 그래서 정말 절실하고 나 올해 아니면 안 돼. 85년도에 출생자 올해 아니면 청착농을 못 하는데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여기에 일단 이 영농 신청서 이 서류 평가에서 합격을 못하면 말짱 꽝이니까 최대한 여기에 작성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은 배정 평가랑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선정된 뒤고, 발표 평가 이제 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체크를 하면서 필요한 건지 보면 돼요. 여기에 기준이 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없으면 선정을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네,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승인 이제 선정이 되고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돼서. 근데 이 사업계 이게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올해 꼭 해야 되겠다라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작성을 하고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던지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심사위원회 나가는 건 아니니까 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23년도부터 청착농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제 제가 봐드린 분들은 다 일단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경험이 있고 주변에 또 청착농 되신 분들의 이 노하우들을 들어보고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작성 예시들이 있잖아요. 연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을 해라. 근데 이게 한두 페이지, 경영계획이 한두 페이지인데 아까 그 친구는 한 3분의 1페이지만 썼지만 최대한 길게 쓰고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들을 써주면 돼요. 어디에 의해서? 아까 그 평가 점검표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 쓰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내가 축산 안 할 거면 여기 있는 내용 다 지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영농계획서를 쓰면서 어려울 거 없이 현실적으로 쓰되, 내가 그래도 이 농사 청착농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착농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규제가 심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청착농은 최대한 빨리 일단 선정이 되는 게 좋겠죠. 나이에 맞춰서 제때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또 있네요. 주품목, 부품목. 그리고 특히나 뭐 지금 농축부에서 엄청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작물 다른 것들을 막 넣었잖아요. 콩이라든지 조사료라든지.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시설 하우스를 해서 뭐 화해를 해야겠지만 지금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노지에서? 못하겠죠. 그러면 농지은행에서 임차하면 한 2-30만 원이면 한 1000평 구해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해서 거기에서 주류를 먼저 농작물을 하는 겁니다. 콩을. 아니면 밭을 구했다면 감자를 하고 고구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영농계획을 현실적으로 나는 나중엔 이걸 하겠지만 지금은 요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하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쓰면서 이 계획에 맞춰서 농업을 진행을 해도 방법이 참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11일까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는 건데 보통 말일에는 많이 몰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최대한 그 전날에까지 작성을 완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전날에 업로드를 마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사업계획서에서 좀 제가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